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요번에는 뭐 실제로 이제 제 지인이자 시청자분이 이제 뭐 문의를 좀 해봐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볼게요. 요번 거는 실제로 뭐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질문을 다 올려놨던 거죠. 요번에는 실제로 이제 질문을 그냥 실시간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읽어드리는 게 이 이제 AI 프리젠터가 음성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빠를 겁니다. 일단 질문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지금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질문인데요. 오늘 시점으로 대통령 지지율 거부권 24회 발동 김여사 비리 의혹 넣어서 저는 장점을 잘 모르겠지만 장점이 있다면 장점도 얘기해주고 네가 볼 때 탄핵이 맞냐 아니냐.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탄핵도 싫다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실제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죠. 아유, 뭐좀 보기 싫은 화면이 나왔지만 이게 화면 캡처를 하겠습니다. 이 얼굴까지 같이 나오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게 챗 GPT에 이렇게 엄마 V 그림을 넣었고 아까 뭐였냐 메모장에 있던 거 이렇게 그냥 아예 질문을 그대로 넣을게요. 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될까요? 어, 어, 띠리링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위 사진은 오늘 시점으로 대통령 지지율이야.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권 24회인가를 발동했고 24회를 발동했고 그 영부인인 김 여사의 비리 의혹도 다수 있어. 어, 하여튼 뭐 장점까지는 뭐 얘가 해줄 건 뭘까? 네가 볼 때 탄핵이 맞냐 아니냐? 어, 혹은 뭐 현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맞니? 요거는 다음 질문으로 넘길게요. 탄핵 여부를 얘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빨간색을 얘가 구분을 하겠죠. 부정평가고 파란색이 어, 그죠?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대통령 탄핵은 하고 이지 일단은 결론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뭐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이건 이제 지지율은 그게 아니죠. 지지율과 탄핵과의 관계는 정치적 부정적 평가는 대선이나 총선 등의 정치적 과정에서 처리되며 법적 위반이 확인되어야만 탄핵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 여사 비리 의혹 정치적 논란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대통령의 법적 책임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적 탄핵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논란이 탄핵 논의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탄핵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법적 위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지지율 문제는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도 어렵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더라? 그러면 그래서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엄마 탄핵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냐? 이게 왜 또 오늘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죠? 이게 일할 때도 맨날 찾아든 게 복사 붙여넣기였는데
탄핵이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말해봐라. 이 카톡으로 와서 오타가 좀 있었네요. 말해봐라. 대통령이 거부권 계속 발동하고 해서 소통이 안 된다. 해결 방안이 있겠냐라고 질문을 두드리면 또 나름 또 고민을 합니다.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탄핵이 아니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강화, 정책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 간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야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 조정과 공동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정책 대화를 시도해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에서는 행정모의법부가 갈등을 겪을 때 비공식적인 협상이 자주 이뤄져 정책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책 중재자 또는 중립적 기관 활용 이게 뭘까요? 뭐 그걸 보도 된다는데 외부 전문가나 국회 내 초당적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이게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투표나 공론화 과정을 활용할 수. 이 방법은 국민적 지지고 정책 근데 이 방법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책 문제를 해결하며 근데 이건 어떤 방법이죠? 하여튼 대통령의 정치적 자문 그룹 지금 정치적 자문 그룹이나 이게 여기에 또 이상한 사람이 껴 있잖아요. 뭐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여론을 통한 압박 이게 이제 촛불이나 이런 거죠. 국민과 언론과 국민여를 통해 거부권에 압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방법들은 다 실제로 지금 뭐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안 되면 뭐 실제로 이제 회사 여러분들 같이 다니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병렬 수행을 해봐라 그럽니다. 동시 예, 정책 근데 참 이게 소통의 부재 문제라 이게 지금 어쩌면은 너무 구석에 몰려서 소통을 벽을 더 쌓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 이제 제 AI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주 원론적이죠. 정책 협상, 중재자 활용, 국민투표는 뭐 이건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자문 그룹 이거 잘못 쓰면은 정치 브로커죠. 예. 하여튼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야이씨 네가 안 해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물론 저도 이전 영상에서 이런 대답을 하긴 했었죠. 대통령 탄핵도 싫고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뭐 구속하는 것도 싫고 하여튼 이러한 방법들은 교착 상태를 풀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한쪽에서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미 시도되었던 방법들이야 대통령이 소통이나 정책 협상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그래도 계속 시도해 봐야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야.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못 받아내고 야당의 결집과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그거 되나요? 하여튼 뭐 얘는 된다고 해요.
국민 참여와 압력.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되는데 시민사회, 시민단체나 여론주도층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진 않아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청원제도를 통해 대통령의 발생 저뭐 지속적인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정치적 대응, 국민 참여, 외부 압력, 정치적 리더십 교체를 통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상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행동과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 아니니 그에 대응할 시민의 힘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이미 그 대통령은 이미 그 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불가능하진 않는데 쉽진 않다. 대한민국 촛불혁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전략은 정보의 투명성, 정확한 정보죠. 지금 정보는 많이 주고 있죠. 이것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뭐 AI의 답변은 한계가 있는 거네요. 되게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려고 봐요. 결론은 시민의 단합된 힘은 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결국은 시민의 힘인데 참 이게 힘들죠. 저도 이제 이거에 부정적인 게 국가적 손실입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의 시민이 앞으로 추워질 서울의 아스팔트에 다시 모여야 함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전에 뭐 실제로 저는 이제 대의 정치인 만큼 다시 국회의원들, 국회에 계속 지속적인 시도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파행을 대화와 협상으로 한번 막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더 하긴 했었어요. 이런 거에서도 대답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이나 뭐 정당에 대한 판단을 근데 얘가 이제 가치관이나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국민의 역 국민의힘 정당과 민주당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혁신당. 이거는 얘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가치 판단을 할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대답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죠? 도덕성이나 훌륭함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대요. 그 나름의 이념과 정책,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정당의 도덕성이나 훌륭함은 정책, 행동,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새 정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고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또 빤한 얘기를 하네요. 국민의힘, People Power Party, PPP, 더불어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아직 이제 실제로 제가 유료 챗GPT를 쓰고 있지만 2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도 이제 나름 2년 전 꼰대조잉.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덕성이나 훌륭함은 각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투명한 정치를 펼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투명한 정치를 실제 실현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정치란 건 보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당의 정책은 지도부가 안에서만 결정이 나고 그 과정은 그렇게 공개되지 않죠. 그리고 정당이 부정부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혁신당이 가장 지금 불리한 거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플레이드로 12석의 저기 쇄빙선을 얻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근데 뭐 성실히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뭐 대변인을 통해서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면에서 좀 더 분발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당이 더 도덕적이고 훌륭한지는 정책과 행동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유권자는 각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를 통해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민들의 지지 정당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극좌는 극우 항상 좌, 극우는 우 있고 중도의 방향에 따라 선거 결과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AI도 뭐 그러니까 뭐 AI도 뭐 나름 중도죠. 예,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애고 뭐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는 조금 아쉬운 대답들이겠지만 이게 실제로 중도 아니면 객관적인 대답 그리고 AI 감정과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AI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로 대충 했는데 그거 보십시오. 지금 실시간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영상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가급적 이게 이런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그게 제가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작이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의 AI한테 한다 그래도 저에게 학습된 AI와는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2번을 해도 2번 다른 대답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니 얘랑 계속 놀다 보니까 나름 중간을 가고 있네요. 음, 그렇네요. 감정이 메말라지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하여튼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시청자분께는 뭐 좀 실망스러운 대답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